이번 사연은 친정엄마 식당 손님이 떨어진 이유를 알고 보니 신우의 악플 때문이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는데 착한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33살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둘 다 지금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해서 돌싱으로 지내는 중이고, 아가씨는 내년 3월에 식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둘이 저를 뒤에서 욕하고 모함하려고 하던 걸 딱 잡아버렸습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육아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 나이 또래 주부들이 뭐라고 사는지도 잘 알아요. 근데 동네 커뮤니티로 묶인 그런 카페에 가보면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종종 나누기도 하잖아요. 저희 동네는 어린애들도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엄마들 입김이 하도 세서 카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빠서 글을 못 쓰고 퇴근하고 나서 잠깐 읽고 넘기곤 하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정치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들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게가 불친절하다, 위생이 안 좋다, 누가 지금 불륜이다 이런 말들을 막 써놓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씹기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게 휴대폰이니까 심심풀이로 그런 거겠죠.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서 넘기곤 했는데 실제로 카페에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사업장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둘째 신우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이 있고 오래 해와서 나름 소소하게 매출이 나와요. 신우들도 한 번씩 친정에 와서 밥도 먹고 합니다. 근데 신우와 제가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맛있다 어쩌다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카페에 안 좋은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들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경우예요. 신우들은 자기들이 엄청 착한 줄 알지만 시어머니보다 시집살이가 더 심합니다. 저도 원래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고분고분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밥 먹고 자기 손으로 물도 못 떠다 먹는 것들이라 제가 떠다 주고 설거지도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부터 저를 호구로 보더라고요. 저한테 반말로 야야거리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남편에 비해 엄청 떨어지는데 그냥 시댁에서 저를 참아주고 받아줬다는 식으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신우는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쳤는데 작은 신우도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지 언니를 따라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작은 신우 남자친구도 제가 얼마나 가짜나 보였으면 시댁에 방문을 할 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도 잘 안 하고 말투에서 툭툭 짜증을 부릴 정도였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네요. 가족끼리 다 같이 동남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부가 제일 돈 많이 보태서 호텔도 예약하고 식당도 풀코스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왕이면 오랜만에 다 같이 여행 온 거니까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즐기고 싶었는데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면서 제가 이것저것 추천을 하니까 네가 뭘 아냐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잘 알지 너처럼 서툰 애가 추천하는 건 다 맛없을 것 같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입 다물고 돈만 쓰면 된다고 하길래 진짜 화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이건 좀 선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여행까지 와서 준비한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 왜 그러냐 한 소리 했지만 들은 채도 안 하더군요. 결국 그 여행 내내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준비한 일정이 시시하면 제 흉을 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한국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앞으로 그런 여행 갈 거면 자기들은 빼주거나 아니면 똑똑하게 계획을 짜라면서 고맙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렇게 욕해놓고 사진 다 찍어서 작은 신우 블로그에다가 마치 엄청 재미있었던 여행인 양 자기들이 엄선해서 방문했던 것인 양 올려놓은 겁니다. 그럴 거면 욕이나 하지 말던지 진짜 어떤 정신 상태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았던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기도 했고 심성이 여린 분이라 제가 난리를 치면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작은 신우가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많이 취급하니까 좀 빼다가 주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이라 좀 어렵다고 말을 해도 그깟 것도 못 해주면서 회사 다닌다고 생색을 내냐는 식으로 속을 긁길래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기어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청소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빨래도 스스로 안 하고 당연히 저한테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열받았어요. 몇 주 전에도 큰 신우가 괜히 제가 빨래를 해서 옷감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싸구려를 입고 다녀서 그런 건데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리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래는 좀 스스로 하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눈치를 준다면서 개지랄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시댁에 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서 신우들을 쥐잡듯이 잡는지 모르겠네. 꼴사 나와서 진짜. 그러면서 앞으로 시댁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길래 저도 참고 있기만 할 순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그 정도로 먹어놓고 자기 손으로 빤스 한 장도 못 바는 사람이 있냐. 지금까지 저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후구짓거리 못하겠고 시어머니만 챙길 거다 했습니다. 그러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저한테 말 다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거 말 다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르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리지 말고 이 정도로 넘어갈 때 정신 차리라 하고 와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대접해줄 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뒤로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만 따로 빼서 식사 대접하고 되도록 저희 집으로 오시도록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우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연락 와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러운 방법을 쓰더라고요. 제가 아까 인터넷상에서 지랄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원래는 친정엄마 가게가 꾸준히 평타를 치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엄마도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게 2-3달 지속이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페에 이상한 소문이 난 건지는 모르고 그냥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다가 저희 엄마 식당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직원들이 저희 엄마 식당인지는 모르고 하는 말이 수십 년 동안 장사해온 곳인데 아줌마가 약간 정신병이 생겨서 잔반 제사용은 물론이고 중년 남자 손님들을 그렇게 꼬신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음식을 계속 묵혀두고 맛만 강하게 내서 파니까 식중독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냐고 했더니 그 동네 카페에 쫙 퍼진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글쎄 진짜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먹었는데 장염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애들이 먹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음식 재사용하는 걸 직접 봤다 하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신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누구인지 찾고 싶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데 식당에 가서 사진 찍은 거라고 올려놓은 걸 찬찬히 보니까 물병에 작은 신우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폰 케이스가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도 블로그에 쓰던 거랑 똑같았고 심지어 반팔 입고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거라 저랑 같이 가서 공짜로 밥을 먹었을 때 남겨둔 사진 같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제가 한 소리 했다고 하더라도 사돈집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이렇게 엿먹일 수가 있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마케팅 쪽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매출에 손실까지 온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했다간 진짜 시댁 분위기가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보고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 참교육을 하기로 했죠. 그날 밤 작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작은 신우는 제가 반성을 해서 전화를 한 건 줄 알았는지 저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냥 좋은 집안에 시집으로 왔으면 고분고분 살면 되지. 자기서 더러운 성깔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요?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게 자기인 줄도 모르고 저에게 언니가 반성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도 받아줄 의향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역겨워서 코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신우가 씨부리는 말을 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아가씨, 혹시 인터넷 카페에 글 쓰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요즘 손가락 잘못 놀렸다가 큰 코 다치기도 한다던데 없는 사실 지어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걸 쓰는 개념 없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곤 신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게 웃으면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카페나 보고 있냐며 자기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네 가게들에 누명 씌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가씨인 것 같아서 말한 거다. 아가씨가 아니라니 다행이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콩밥 한번 먹어야 정신 차리는 수준이면 응징을 해줘야 하는 것 같다 했더니 마지막까지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꼬라지 부리는 것까지는 대충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희 엄마 가게까지 건드리는 건 선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랑 전화 끊자마자 또 글을 하나 썼길래 이판사판 정신 좀 차리게 해주자 싶어서 다 증거로 남겨놓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했습니다. 대상자가 특정이 되었고 IP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어서 벌금도 물게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일을 알렸더니 그냥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좀 참으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남편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고 작은 신우가 경찰서로 나와야 하는 날 저도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나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지금 큰 코 다치고 있는 줄은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작은 신우는 신고까지 당할 줄 몰랐는지 저 멀리서부터 눈물 질질 짜면서 오고 있고 옆에 큰 신우도 안 좋은 표정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제가 경찰서 앞에 서 있으니까 둘 다 놀랐는지 여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엄마 가게에 쥐새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쥐약 가지러 왔어요. 그러자 큰 신우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길래 쥐약 잘 드시고 정신 차리셔야지 앞으로 실수를 안 하지 않겠냐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신우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네가 신고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게 잘해줄 때 정신을 차리시지. 어따 대고 누명을 씌우고 멍청한 짓거리를 하세요. 작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큰 신우는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니들이 한 짓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한마디 날리고 작은 신우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밀어버렸어요. 신우들이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경찰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지하고 저는 삿대질을 하며 앞으로 선처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소리 질러버리고 와버렸네요.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것들은 참지 말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하나 봅니다. 그동안 저도 참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살려고요.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합의는 없고 금융치료나 받으라고 하죠 뭐. 시어머니가 속상해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3일 뒤에 큰 신우가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작은 신우 반성하고 있으니 이 정도에 마무리하라는데 말투가 정말 어쩜 그리 당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처는 없다고 분명 말했고 손해배상은 최대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가족끼리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순간 당황했어요. 저도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인간 같지 않은 게 그딴 소리나 하는 거에 말려들 뻔했으니까요. 가족끼리 할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을 입에 올리냐고. 가족을 떠나 나는 신우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아본 적 없으니까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며칠간 작은 신우가 계속 잘못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대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은 이 일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약 당신을 봐서 신우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시어머니와도 끝이라고 남편이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남편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마음 약해지지는 않으려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지들은 옳게 밟지 못해서 안달이면서 가족끼리 드립을 치네요. 그런 애들이 천연덕스럽게 그런 소리 하면 진짜 가끔 순간 넘어가더라.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시어머니가 막 대신 사과하면서, 아유, 가족끼리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고 하면은, 그 시어머니도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스니님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 본데, 그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게 좋게 해야 된다. 가족끼리니까. 그게 서로 가족끼리, 서로 가족이어야지, 일방적으로 얘는 나 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나 혼자 가족 취급해줘? 그리고 가족이니까 아무런 잘못도 안 해야 되고 나한테 막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놔둬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너는 착하니까 너만 입 다물면 돼. 너 혼자만 상처받아. 너 혼자만 상처받고 그냥 견뎌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마음껏 못된 짓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 착한 행동하고 그냥 이 인생 정석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는 그냥 상처받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처투성이인 가족이, 그 사람이 그 부모 착한 척에다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있다가 외면하고 싶어갖고 막 그러고 모른 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못된 것들은 그냥 다 떠나버려요. 지한테 도움 안 되는 부모가 지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판단이 들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냥 손 떼버리는 거야. 도리 없어. 그리고 난 자리에 그 부모 불쌍해갖고 맨날 당하던 사람이 가갖고 그냥 그 부모한테 도리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 고쳐놓는데 부드러운 말로 그게 가능하냐고. 같이 막 나가야죠. 그 어머니가 막 나갔어야죠, 같이. 그 시어머니가 애초에 여기서 나온 신혼년들 같은 사람들 고쳐놓으려면 같이 막 나가고 더독하게 굴었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나 고쳐질까 말까예요, 걔네들. 그래도 안 고쳐져. 애초에 깐난쟁이 때서부터 아주 그냥 자랄 때부터 그냥 그 나뭇가지가 생성될 때부터 그때부터 그냥 노심초사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그냥 고쳐놓으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막 그랬어야 돼. 그랬으면 고쳐졌겠지. 근데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 좋은 척 하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착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착해 보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남들한테. 그러고 싶어갖고 그 순하게 살고 못된 것들한테도 그냥 좋게 좋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착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이 자라나고 진짜 못된 것들이 더 못돼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착해갖고 순해갖고 당하는 사람은 맨날 당해갖고 그 착한 사람 연맥이고, 그렇게 불공평한 부모의 처사가 어딨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쓰니님 지금 남편이 지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까지도 이거는 나 몰라라 할 거다. 나 이거 부당하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쓰니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나중에 또 어머니 가여워가지고 또 뭔가 좀 타협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본인만 당하고 사는 게 아니고,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본인 남편, 본인 자식들까지 같이 당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